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에요. 굉장한 예민한 내용인데 매일매일 우리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지금 2시간 반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감독의 행보, A매치 5경기에서 무승을 한 첫 번째 감독, 그 다음에 파격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팬들에게 정말로 상처를 많이 입히게 해준 이 클린스만의 행보가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왔던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터뷰가 뭐냐? 바로 클린스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상주하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라는 게 우선 우리가 우리의 뇌를 한번 빵 치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계약할 때부터 너한테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화가 2배로 나죠. 2배가 아니에요. 4배로 납니다. 2 곱하기 2로 나. 왜 생길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궁금증이 있죠. 무슨 궁금증이에요? 바로 한국축구협회는 어떤 방향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은 무엇이며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맞는가? 같은 정말 원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2개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제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하면서 봅니다. 쓱 봐야지. 여러분 이거 뭘 보는 거야?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 옆에 바로 누가 있죠? 바로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이자 별로 이게 안 챙겨보려고 해도 계속 챙겨보게 만드는 일본의 소식이 저 바다 넘어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일본은 또 최고의 기록을 내면서 좋은 경기력과 함께 독일을 무려 홈에서 4대1로 승리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웨일스를 상대하면서 고전하면서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 아무리 뭐 독일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다 해도 독일이잖아. 유럽의 정말 오래된 강호 중 하나인 독일을 그것도 독일 홈에서 4대1로 꺾었다라는 소식은 정말 우리가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보게 되는 불편한 옆짝꿍의 성적표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 뭐가 생겨? 아니 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밀린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정말 근 몇 년간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뭐 정말 좀 개인적인 걸 수는 있지 몰라도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좀 확 체감이 되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돈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자국 리그 규모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말 일본의 중계료와 K리그의 중계료 같은 경우도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KFA와 그러니까 한국축구협회와 일본축구협회의 예산을 비교해 보자면 예산이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1,581억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근데 이거는 왜 하냐면 두 번째 NFC를 짓기 위해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뭐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11억이 이제 축구 종합센터 건립, 325억이 각급 대표팀의 운영비 그리고 국내 대회 운영비가 269억이 들어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반면 JFA 같은 경우는 예산이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는 되진 않지만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동결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급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일본은 쭉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었던 거지. 쭉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봤을 때는 JF 예산이 많은 것은 맞으나 알아야 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JFA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축구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진이죠. 요거 JFA 하우스라고 불리우는데, 이 건물을 매각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쓰는데 쓰고 이런 거 할 정도로 JFA가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 정도에서는 물론 차이는 있지만 야, 우리가 너무 밀린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비전이죠. 일본은 2005년부터 그들이 스스로 말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Japan's way.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일본의 방식으로 풀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05년에 JFA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2050년에 일본이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2050년에 일본이 월드컵을 우승하겠다? 아니, 야, 세상 축구는 가만히 있어? 뭐 축구는 너희만 발전해? 아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밀리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겠다. 일본이 체격과 힘에서 뒤진다면 기술과 집요함, 그리고 페어플레이로 만회하면 된다. 일본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Japan's way다 라면 얘기하면서 일본이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 아직 2050년 월드컵에서 뛸 선수들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 어느 한 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표팀이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것보다 정말 이것을 하나의 과정, 지금은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어가면서 205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일본 축구협회 사이트 가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PDF로 55페이지 분량을 여러분 지금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DF로 55페이지로 된 설명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대표팀 경쟁력을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그냥 플랜 1, 2, 3, 4, 그 플랜 2의 또 다른 플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유스 선수를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할 것이며 탑급 코치는 어떻게 육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 인프라, 축구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2050년까지의 계획이 55페이지 분량으로 무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전 세계에 약간 던져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지금 보시면은 문구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 문구를 제가 확대해서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 Japan's way는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으로 지금 경기를 이겨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늘 사우디 이기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으로는 세계 축구 무대에 부딪힌다고 한들 우리가 밀린다. 그거 한 경기 이긴다고 해서 변화를 갖고 올 수는 없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 어떠한 선수들을 육성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이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기준을 넘어 우리는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Japan's way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유럽 축구에서 축구를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나라의 것을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의 것을 따라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우리만의 방식을 갈고 닦아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도 발전할 건데 똑같은 걸로 태클을 타면 늦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 꼭 저게 정답이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나왔을 때 이 우리의 시너지를 받는다면은 결국에는 저들보다 우리가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2005년도에 포부를 우선 냈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선 2005년도에 그래서 일본에 처음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하나 챙겨요. 바로 2008 유로를 우승한 스페인을 보고 하나의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무적 함대가 출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생각을 한 거죠. 다비드 실바, 이니에스타, 사비, 카졸라,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피지컬적으로는 훌륭하지가 않은데, 피지컬은 그쵸? 근데
얘네들이 말 그대로 유럽의 강호들을 정말 농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압도적인 축구를 한다? 유레카를 외칩니다. 일본이. 그래서 저거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바로 JF의 10대 회장 가와부치 사부로가 뾰로롱을 외칩니다. 저거다. 저걸 하자. 그래서 출발점은 패스, 또 패스다. 이 시스템을 먼저 우리가 일본 축구에 입히자 하면서 6살에서 16살 선수들에게 코칭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한창 많이 불렸던, 그렇죠, 스시타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일본이 야 유럽 따라하려 하네 하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유럽, 특히 그 스페인을 좀 따라하네 라는 느낌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6살에서 16살 선수들한테 코칭 가이드라인이 내려가고 이 선수들이 발전했을 때 스시타카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근데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체기가 일본에서 한번 찾아와요. 2016년에 일본에서 약간 우리가 멈춘 것 같다. 발전이 멈췄다. 그래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이사진을 모두 소집합니다. 일본 선수들의 경기력의 정체 이유를 거기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결론이 일본의 코칭 프로그램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이 밀려난다. 그러니까 유소년 프로그램이 특히 그렇다. 유스를 못 키워낸다 이거지. 선수를 육성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아직 오케이야. 갖고 있는 재능들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풀포텐을 터트리는 것을 못한다라는 것이 2016년 일본 프로축구에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일본이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유럽 전역을 돌려보내며 각지의 유소년 아카데미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는데 그러는 많은 유스 아카데미 시스템 중에서 일본의 선택은 놀랍게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왜? 어린 시절부터 체격 발달 조건에 맞춰진 훈련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우리가 저기 만약에 갖고 있는 기술에 저렇게 체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했냐? 바로 결정은 빠르게, 행동은 더욱 빠르게 하면서 유럽 수준의 일본 지도자 양산을 목표로 테리 웨스틀리, 그러니까 위 웨스트햄에서 직책을 갖고 있던 인물을 일본 축구협회가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테리 웨스틀리와 그와 함께 온 크루한테 모든 전권을 넘겨줬대요. 모든 건 다 너가 선택해라. 너희가 일본 축구에 있는 지도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해라. 그리고 독일의 유스 시스템까지 흡수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수많은 유스 코치진이 양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05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모든 과정이 재팬스 웨이로 지금 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일본 스쿼드를 만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모든 유스 코치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 선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제 새로운 코치진들과 함께 육성되는 선수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첫 세대고,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들은 새로운 유스 코치진들과 함께 더욱더 성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있나요? 하는데, 여러분, 나도 오늘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뭐냐? 바로 비전 해트트릭 2033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게 뭐야?
비전 해트트릭 2033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냐? KFA 8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에 발표된 20년짜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5대 추진 목표, 10대 정책 분야, 원래 30대였는데 몇 개가 추가돼서 32대 실천 과제라는 이제 목표를 안고 10년 전에 발표된 KF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꿈꾸고 즐기고 나누며 라는 3개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해서 비전 해트트릭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개의 골을 달성하겠다. 번리전 손흥민 해트트릭 그거 비전 해트트릭보다 안 된다. 비전 해트트릭이 있어야 우리나라 축구가 더욱더 해낼 수 있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꿈꾸고를 먼저 보면 A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들고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도전하겠다가 꿈을 꾸는 거고요. 즐기고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축구로의 변화 그리고 나누면은 축구 가치를 전파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즐기고 나누며가 이제 3개의 골 목표가 된 거잖아. 그런데 지금이 2023년이라고 말이죠. 2023년 해트트릭을 원했지만 열심히 하시잖아. 유효 슈팅은 있었을까? 유효 슈팅이 이제 지난 월드컵 때 좀 좋은 성적이 나온 게 좋은 월드컵 나온 게 유효 슈팅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멈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봐려고 해도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나죠. 그 중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실망했던 부분들 같은 건 비전 해트트릭 2033을 발표하면서 이게 2013년도 기사입니다. 2013년도 기사인데 첫 번째 약속이 A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A매치 일정을 최소 6개월 전에 확정하고 피파 랭킹 상위권 그러니까 30위 이내와의 대표팀과 평가전 비중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르는 A매치 대표팀 경기 중 아시아 예선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평가전은 70%는 30위 이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약속이 나왔는데 우선 클린스만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콜롬비아가 17위, 우루과이가 16위였고요. 페루가 21위, 엘살바도르 75위, 사우디아라비아 54위, 웨일스가 3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는 30위 이상이 됐는데 엘살바도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웨일스 같은 경우는 30위가 되지 않으면서 근 6경기 중에서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는 몇 시간 남았지만 6경기 중에서는 50%만 약속했던 30위 이내의 팀이었고 심지어 10월 A매치가 이제 튀니지하고 베트남이 되면서 사실상 이 숫자는 더욱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좀 뼈아픈 상황이 됐던 거죠.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런 점들이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으로 있었던 2개의 큰 약속 중 하나가 프로축구 활성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를 1, 2부로 만들고 프로 3, 4부 내셔널리그하고 챌린저스 리그를 3, 4부로 그러니까 K3하고 K4 그다음에 K5, K6, K7 같이 생활 축구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데 요거는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판 분야 개혁 방안이 이제 마지막이자 3번째 약속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요새 근래 들어서 많은 경기 기록이 안 좋았고 이 대표팀이 승부할 때도 좀 이게 탄식이 많이 나오는 경기력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너무 축구협회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로 이거는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KFA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비전에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면 그냥 이렇게 한 문장씩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추진 목표가 경쟁력을 높인다, 인재를 육성한다,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축구 산업을 확대한다, 새로운 축구 문화를 조성한다 라는 5줄만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왜 해야 되며 뭐 이런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수정했다라는 일자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2016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비교를 안 하려고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왜 일본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로 55페이지 가량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심지어 영어로 번역본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반면 지금 한국 KF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문장 하나만 적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한 나라의 축구 팬으로서 이 나라 축구협회가 어느 방향으로 팀을 이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냥 이렇게 정보만 전달을 하고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생각이 많이 들게 하고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도대체 고쳐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한국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 클린스만 저도 뭐 클린스만 경질에 대해서는 뭐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드는 생각이 단순히 클린스만을 교체하는 것이 정답일까? 물론 맞을 수 있죠. 물론 오케이가 될 수 있어요. 클린스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로 많은 것을 뭐 얻어낼 수도 있죠. 새로운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2040년에는 어떤 축구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혹은 진행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 속에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스템부터 정말 잘 만들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우리도 꾸준하게 제2의 손흥민, 제2의 김민재 혹은 그 이상의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뛸 때는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